오늘 2023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원서 영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민이 많이 되는 어려운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시 경쟁률을 살펴볼 텐데요. 경쟁률이 입결의 높낮음을 결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아무래도 경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마음이 편하겠죠. 지금 저녁 9시 기준으로 서울시립대가 아직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시립대를 제외한 주요 10개 대학의 올해 경쟁률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160명 증가했는데 지원자는 305명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쟁률이 0.46 정도 낮아졌는데요. 인문 자연계열로 한정 지으면 조금 더 큰 폭으로 경쟁률이 하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인문계열은 중국어학과 경쟁률이 5.9대 1로 가장 높았고요. 아동가족 5.75대 1, 일본어, 간호, 사학, 그리고 6위에 위치한 한의학과까지가 5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한 가운데 이들 학과는 모두 작년에 비해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미디어, 회계세무, 경영, 경제, 무역 등인데요.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들이죠. 수학 반영비가 높은 모집 단위들이어서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과들인데 올해는 다소 경쟁률이 낮아졌네요. 자연계열은 식물환경 신소재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대학들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대학들이 마감 직전에 경쟁률 상황을 발표할 때 경쟁률이 낮은 모집 단위는 최종적으로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물환경 신소재 역시 마감 직전 경쟁률이 1.15대 1로 자연계열 학과 중에서 가장 낮았었는데요. 최종 경쟁률이 9.69대 1로 매우 높았죠. 이 외에는 약, 과학과 등 약과 관련된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이 높았고요. 식물환경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 캠퍼스에 위치한 학과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캠에 위치한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이 낮은 편이었는데요. 경쟁률이 가장 낮은 5개 학과 중 정보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건축공, 원자력공, 응용수학, 응용화학 모두 국제캠에 있는 학과들이죠. 고려대 경쟁률은 이틀 먼저 원서 접수 마감한 서울대와 연세대의 경쟁률이 꽤 낮아졌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되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작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계열별로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인문은 작년 대비 경쟁률이 하락한 경우가 조금 더 많고 자연계열은 경쟁률이 오른 학과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인문계열 경쟁률은 3.43대 1로 작년에 비해서 0.3에서 4 정도 낮아졌습니다. 작년에도 8.3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중어중문이 올해 가장 높은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마감 직전 경쟁률이 작년에는 0.9대 1이었고 올해는 1.0이었는데요. 두 해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이것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 심리가 쏠린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도거동문, 보건정책 등의 마감 직전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인데 최종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경쟁률이 낮은 곳은 1어1문이었는데요. 중문, 동문, 서문, 노문, 불문에 비해서 경쟁률이 높아 보였던 것이 최종 경쟁률을 낮춘 것 같네요. 이외에도 자전, 사회, 행정, 영문의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자연계열은 3.72대 1로 작년보다 경쟁률이 올랐는데요. 차세대 통신, 반도체 공 등 학생들에게 선호도 높은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이 높았고 이들 모집 단위가 전체 경쟁률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학과들의 경우 경쟁률이 높지만 아마도 충원률 역시 높겠죠. 반면 경쟁률이 낮은 곳은 사이버 국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호도가 다소 낮은 모집 단위들이었습니다. 지구환경과학, 물리, 환경생태공학과 같은 곳들이 차지했습니다. 서강대는 소폭이지만 모집 인원이 증가했는데 반대로 지원자는 줄어들어서 작년 대비 0.22 하락한 4.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상황이 다른데요. 인문계열은 경쟁률이 하락한 반면에 자연계열은 조금이지만 작년에 비해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모집 단위가 많지 않아서 지식융합 미디어까지 합쳤을 때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총 8곳인데요. 유럽문화, 중국문화 경쟁률이 6대 1 이상으로 높았고요. 경영학부, 영문학부, 사회과학부, 지식융합미디어, 경제학과, 인문학부 순으로 경쟁률이 낮아졌습니다. 유럽문화와 중국문화는 작년에도 경쟁률이 높았던 편이지만 올해 조금 더 높아졌고 나머지 학과들은 모두 경쟁률이 낮아졌습니다. 자연계열은 5.85대 1로 작년 5.69대 1에 비해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를 견인한 것이 올해 신설된 첨단학과들이죠.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10명 모집에 112명이 지원해서 1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인공지능 역시 10명 모집에 82명이 몰렸습니다. 다른 학과들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하락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 폭이 큰 곳들은 생명과학, 기계공, 화공생명공 같은 곳들이었습니다. 서울대는 이틀 먼저 원서 접수를 마감했는데요. 작년 대비 경쟁률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모집 인원은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비해서 지원자 수는 별 차이가 없었죠. 인문계열 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곳은 직윤 전형 중 인류학과였습니다.
경쟁률이 6.57대 1로 높았죠. 아마 직윤 학과들 중에서 어느 학과를 지원할까 고민하던 친구들이 마감 직전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1, 2학과로 몰린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균형 모집단인 인문계열은 3.4, 경제학부는 2.7대 1 정도의 경쟁률에 머물렀죠. 2위나 5위에 위치한 아동가족이나 역사교육 역시 마감 직전 경쟁률이 낮았기 때문에 최종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지역균형 전형인 정치외교학과였고요. 소비자학과, 지리교육 등의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또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인 경제학부 역시 낮은 경쟁률을 보였었네요. 자연계열에서는 치의학과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진 곳이 대다수이지만 치의학과는 3.3대 1에서 4.27대 1로 높아졌습니다. 서울대 자연계열은 인문과 다르게 마감 직전 경쟁률이 미달인 학과들이 16곳이나 있다 보니까 이들 학과의 경쟁률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눈에 띄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쟁률은 화학교육, 직윤 치의학과, 지구환경과학, 산업공 등의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작년에는 2대1 미만의 경쟁률을 보인 곳이 없었는데 올해는 6곳이나 경쟁률이 2대1 미만이었네요. 성균관대는 작년에 비해 모집 인원이 20명 증가한 1,518명을 선발하는데요. 지원자 수가 936명이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계열로 보면 인문, 자연 모두 경쟁률이 하락했지만 인문계열 경쟁률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성균관대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글로벌 융합학부였습니다. 2명 모집에 30명이 지원해서 1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인문, 자연 공통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인문계열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곳은 글로벌 경영이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개 학과와 글로벌 경제 경쟁률 사이에는 갭이 좀 큰 편이죠. 이는 군배체에 따른 특성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군, 연세대, 고려대와 동시 지원이 가능한 나군 경쟁률이 높은 편이죠.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영인데 작년 경쟁률은 4.3대 1이었지만 올해 경쟁률은 2.86대 1로 경쟁률이 매우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군 배치 특성상 충원율이 매우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원한 분들께는 이런 낮은 경쟁률이 다행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교육, 인문과학 계열, 의상, 영상 순으로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자연 계열은 소프트웨어, 약학, 컴퓨터 교육, 건설 환경공, 공학 계열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작년 경쟁률이 3.8대 1로 낮은 편에 속했었는데 올해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가 되었네요. 반면 경쟁률이 낮은 전자전기공이나 반도체 시스템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경쟁률이 가장 낮은 두 개 학과였는데 올해도 경쟁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도 가군에 위치해 있다는 점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이틀 전에 원서 접수가 마감되었죠. 모집 인원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원자 수가 매우 크게 줄어서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아동가족과 언더우드 학부의 경쟁률이 5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하스 경쟁률도 높았죠. 연대는 마감 직전 경쟁률이 미달인 학과가 많았는데 그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아동가족 학과의 경쟁률이 5대 1까지 올랐네요. 반면 국문, 노문, 간호, 영문, 경제학부의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자연계열 역시 대체로 경쟁률이 낮아진 가운데 약학, 실내건축, 시스템 반도체공과 같은 곳은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올랐습니다. 특히 실내건축은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죠. 경쟁률이 낮은 곳은 대기과학, 기계공, 간호, 건축공, 물리순이었습니다. 간호의 경우에는 인문, 자연 모두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했었네요.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작년과 모집 인원이나 지원자 수가 큰 차이가 없는데요. 학생들에게 관심이 더 큰 인문, 자연 계열 학과들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아졌습니다. 가군에서 선발하는 예체능, 실기 전형의 지원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 경쟁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인문 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은 3.72대 1로 작년 4.3대 1에 비해서 꽤 큰 폭으로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뇌인지 과학이나 인공지능, 교육학과는 작년보다 경쟁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들 학과는 작년에도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경쟁률이 낮은 곳은 172명을 선발하는 통합선발 인문이었는데요. 경쟁률이 2.88대 1이었습니다. 또 사회과 교육, 유아교육, 의예, 영어교육 순으로 경쟁률이 낮았고요. 그중 유아교육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자연계열은 경쟁률 하락폭이 인문에 비해서는 작았지만 그래도 작년 4.4대 1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올해 신설된 데이터 사이언스의 경쟁률이 6.1대 1로 가장 높았고요. 수학교육, 뇌인지과학, 자연, 약학, 간호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작년과 올해 모두 의예과였습니다. 통합선발 자연 역시 통합선발 인문처럼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했네요. 또 과학교육, 인공지능, 자연 역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중앙대는 작년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이렇게 선발하던 모집 단위를 올해는 각 학과별로 세분화해서 선발하다 보니까 학과별로 작년 경쟁률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모집 인원 증가폭이 인서울대학 중 가장 큰 대학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인문계열은 경영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는 다군 선발 모집단이기 때문이고 자연계열 역시 마찬가지로 다군 학과들 경쟁률이 높죠. 그 뒤로는 러시아 어문, 산업보안, 정치국제, 독일어 문학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러시아 어문은 마감 직전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과였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경제, 공공인재, 철학과, 영어교육, 영어 영문 순이었고요. 경제학부, 공공인재, 영문 같은 곳은 모집 인원이 40명 이상인 대단위 모집단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전자전기공, 소프트웨어가 다군 선발로 경쟁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식품영양, AI, 식물생명공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이 중에서 식품영양과 식물생명공학은 안성에 위치한 학과인데요. 안성에 위치한 학과들은 이렇게 경쟁률이 높기도 했지만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도 많았습니다. 낮은 경쟁률 5곳 중 간호를 제외한 4개 학과가 모두 안성에 위치한 곳들이었네요. 한국외대는 전체 경쟁률을 보면 작년과 차이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경쟁률이 조금 낮아졌고 자연계열은 조금 높아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인문계열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다군에 속한 경영으로 19.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군이 아니라 가군에서 선발하는 학과인 그리스, 불가리아, 한국, 태국어도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리스, 불가리아나 한국 학과의 경우 작년보다 경쟁률이 2배 가까이 올랐죠. 태국어과의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모두 마감 직전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과였기 때문에 급격히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스, 불가리아나 한국, 중앙아시아는 마감 직전 경쟁률도 5대 1 이상으로 꽤 높은 편이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경제, EICC, LD, 한국어 교육, 국제통상순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학과들이 글로벌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경향성이 조금 더 커진 것 같네요. 자연계열은 모두 글로벌에 위치해 있죠. 작년보다 경쟁률이 조금 높아져서 6.64대 1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경쟁률이 높은 5곳은 모두 다군에 속한 모집단위들이고요. 낮은 5곳은 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군에 속한 학과들입니다. 군 배치에 따른 경쟁률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대는 작년 경쟁률과 큰 차이가 없이 다소 낮아졌는데요. 굳이 나누자면 인문계열의 경쟁률 하락폭이 자연계열에 비해 더 큰 편입니다. 인문계열은 사학과의 경쟁률이 눈에 띄게 높습니다. 군 배치로 보면 나군의 경쟁률이 높은 편이어야 하는데 사학과나 교육공은 가군 모집단위임에도 경쟁률이 높네요. 교육공은 마감 직전 경쟁률이 1.3대 1로 가장 낮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사학과는 마감 직전 경쟁률 역시 4.89대 1로 눈에 띄게 높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책, 중어중문, 경제금융, 국어국문, 경영학부 순으로 경쟁률이 낮았고요. 이들 모집 단위 중에서 국어 국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집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선발 인원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연계열은 군 배치 특성에 맞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은 모두 나군 학과들이고요.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곳은 모두 가군 학과들입니다. 올해 신설된 반도체공의 경쟁률이 11.88대 1로 가장 높았고요. 에너지공, 미래자동차공, 생명공, 데이터 사이언스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융합전자공,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계공, 전기공학, 간호 순으로 경쟁률이 낮았는데요. 이곳 모집 단위들 역시 모집 인원이 많은 편인 학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대학 중 아직 경쟁률 발표가 나지 않은 서울시립대를 제외한 10개 대학의 경쟁률을 살펴보았는데요. 경쟁률만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죠. 하지만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진학사 점수 공개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지원자들 사이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